네, 퇴근길 라이브 이번에는 저희가 수요일마다 모시는 분이죠. 나의 ETF 아저씨 삼성. 오늘은 만기의 남자 아닙니까? 네, 만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네. 매주 두 번째 목요일을 가장 사랑하시는 네. 최창기 본부장님. 네, 삼성 자산운용 네. 최창규 본부장님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침수의 본고장이었던 강남역에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저랑 정확히 같은 코스로 오셨습니다. 네네네. 이태원 찍고 선릉역에서 여의도. 네, 저는 상도동으로 돌아서 왔어요. 아, 상도로 돌아오셨구나. 네. 남으로 네, 돌아오셨네요. 흑석동에서. 저는 남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예. 아, 뭐 오늘 그래서 북으로 남으로. 그래서 정말 비 피해가 이 정도인지 저도 진짜 실감을 네.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강남역에는 침수차들이 그냥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빨리 그 보험사 불러서 네,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차 그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차를 그냥 버리셨나? 예, 어쨌든 오늘 네. ETF 이야기를 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내일이 8월 만기니까 그쵸? 만기 얘기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2월, 5월, 8월, 11월 MSCI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와 네. SK텔레콤이 편입 예상 종목, 제외 예상 종목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간단하게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거 다 있네요. 만기, 정기, 변경. 네네네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제가 진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단일 종목 ETF가 상장을 하고 있어요. 단일 종목 네, ETF. 오늘도 단일 애플 레버리지 ETF 그리고 테슬라 인버스 ETF. 그래서 저는 너무 헷갈려요. ETF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좀 분산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ETF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버스. 그렇게 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 또는 한 종목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가 미국에 참고로 한국은 아닙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ETF라고 부를 만할까? 그렇죠. 네, 그런 좀 심각한 고민에 처해져 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만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업에서 뛰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인 코멘트를 드리는 것보다는 제 후배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엄청나게 크게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외국인은 7월 만기 이후에 코스피백 현물을 누적으로 얼마 순매수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선물은 매도하면서 베이시스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베이시스 약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참고로 금융투자가 6월 중간 배당을 노리고 한 3조 원, 4조 원 그 정도의 대규모 순매수를 집행을 했었고 그게 청산이 안 되면서 좀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7월 만기 이후에 금융투자는 8,500억을 순매도했다 이 말인즉슨 제가 염두에 두었던 6월 중간 배당을 겨누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8,500억 정도는 청산이 됐습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많이 됐네요, 그래서 얼마 남았냐? 6월 만기 이후. 여기서 6월 만기 이후라고 적은 이유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6월 중간 배당을 겨냥해서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6월 만기 이후라고 꼬집어서 말을 한 거고요. 8,000억 정도 남아 있다. 8,000억 남아 있고 최근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베이시스 나빴는데도 8,500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얘는 쉽게 청산 안 되는 물량이다. 좀 안 좋은 그 조건에서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쉽사리 청산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내일 만기는 별 부담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6월 이후에 본부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는 코멘트가 같네요.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금융투자의 현물 매매고요. 금융투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매매가 있는데 프랍 자기자본 매매와 그리고 마켓 메이킹이나 LP와 같은 구주와 상품에 대한 해치성 매매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다솔 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증권사 프랍이 주식 매매 합니까? 못하죠 지금. 네, 거의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금융투자 창구로 찍히는 매매 물량은 LP 차익거래 또는 마켓 메이킹 차익거래 그리고 중간 배당 차익거래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6월 중간 배당락 이후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많죠. 네, 그만큼 청산 위주로 진행이 됐다. 많이 팔았다. 네,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다행히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는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매도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일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저는 많아봤자 2천억 정도. 8천억이 다 나오진 않을 거다. 한 2천억 정도. 그 2천억 정도면 본부장님 사비로도 해결 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원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안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보태드려야 돼요. 2,000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8월 만기는 큰 걱정할 거 없고요.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는 9월인데 9월에 또 이제 그 롤오버 선물 포지션을 롤오버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8월은 잊어버리셔도 된다. 내일은 그냥 뭐 편안하게. 똑같은 만기 걱정을 하지 말고 똑같은 오늘 영업일 보면 CPI 중에 걱정이나 하면 된다. 이제. 영업일 중에 하나다. CPI만 제발 높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전기와 변경 한번 들어볼까요? 전기 변경. 자, MSCI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MSCI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베트남 시장, 인도 시장 이런 걸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수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종목을 얼마나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SK텔레콤 외국인들이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전체 지분의? 지분율 50. 49%. 아, 1% 틀렸다. 네, 1% 통신주 포인트. 그리고 또 뭐 네. 방산주 뭐 이런 것들은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49%. 외국인들은 49%만 통신주로 살 수 과반을 넘어가면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외국인들이 SK텔레콤을 너무 사랑해요.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MSCI에서는 빠집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것도 비슷한데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가요? 알리페이지 않습니까? 알리페이가 30몇 프로 들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30몇 %에 해당되는 카카오페이 지분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에 알리페이가 지분을 좀 매각했죠. 그러면 유동비율이 외국인들이 올라가겠죠, 살 수 이제. 있는 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KT가 올해 상반기에 그 이슈 때문에 상당히 외인 수급이 좋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SK텔레콤, LGU+, KT 항상 돌아가면서 아 너무 좋아, 실적 좋아, 뭐 주파수 땄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MSCI와 같은 패시브에서는 오히려 팔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요번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뭐냐? 시가총액은 충분하지만 유동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지분을 좀 팔면서 유동 비율이 늘어났고 유동 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룸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요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SK텔레콤은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사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룸이 줄어든 거예요. 집에 가실 때가 됐구나. 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번에는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허율 연구원이 뭐 2월, 5월, 8월 참고로 8월까지 이제 8월 이제 만기 리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발표가 될 건데 요거 보시고 11월 하나 남았는데요. 11월 11일 날 발표 리밸런싱은 11월 30일 마감 동시효과 때 리밸런싱이 일어난다. 요 날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졌어? 내 종목이 왜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은 그 날짜가 그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날짜인지 한번 확인을 그렇죠. 해주시고요. 혹 아니면 두 번째 목요일 만기일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때는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비펀더멘탈적인 요인 이런 패시브 이벤트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만기 특히 저 카카오페이가 들어가냐 마냐에 대해서 되게 좀 논쟁이 네, 좀 논쟁이 있는 것 좀 같은데 많아요. 어쨌든 허율 애널리스트의 관점은 들어간다라고 유동 보고, 비율이 늘어나면서 네.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보고 있는 네. 겁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날짜에 얼마만큼 리밸런싱 한다라는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만 뭐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주식 매매라든지 뭐 그런 쪽에 써먹을 때가 많이 있죠. 네. 네. 종목에 대한 인버스 이야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요거부터 뭐또 좀 있나요? 말씀드려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아직 전기와 변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본부장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전기와 변경을. 네. 예, 그 모든 ETF는 기초가 되는 지수가 있고요. 네. 지수는 항상 법칙이 있어요. 10개 이상. 한국에서는 그렇죠. 10개 이상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식 1개와 채권 1개 이걸로 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주식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증권별로 10개여야 돼요. 증권별로 10개. 그래서 주식 10개, 채권 10개 이렇게 돼야지만 그건 되는구나. 혼합형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거는 10개만 맞추면 되지 않냐. 왜 주식 10개, 채권 10개를 맞춰야 되냐. 혼합형 맞춰야 되냐. 그래서 요번에 바뀌었어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혼합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혼합형. 혼합형이라는 것은 뭐 채권 혼합형이나 뭐 주식 혼합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뭐 2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을 했었어야 되고요. 주식 10개, 채권 10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주식 5개, 채권 15개 이렇게 20개로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뭐 주식이랑 채권 합쳐서 10개면 됩니다. 합쳐서 예, 10개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게 나올 거냐면요. 저럼 약간 채권한테 유리해진 거 아닙니까? 주식한테 유리해진 거죠. 주식이 유리해진 예. 겁니까? 이제는
주식 하나만 있어도 채권 9개. 주식 하나만. 어차피 채권이라는 것은 주식은 어떤 종목은 올라가도 어떤 종목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은 뭐 물론 듀레이션이 다르면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채권은 뭐 금리가 올라버리면 다 같이 빠지고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다 같이 올라버리거든요. 채권은 거의 가격 방향성이 일치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목 하나에 채권 9개 이런 형태의 ETF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ETF는 저는 궁금한 게 왜 만듭니까? 그러면은 어떤 수요가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ETF의 수요는 크게 보면 기관 수요와 리테일 수요를 나눌 수가 네.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관들의 눈높이에 많이 맞추고 있어요. 기관들의 수요. 예, 특히 주식 하나, 채권 9개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는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면 퇴직연금 계좌에 위험 자산을 70%까지 못 담지 않습니까? 나머지 30%도 나 위험 자산 좀 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 채권 9개, 뭐 삼성전자 30%, 채권 70% 이렇게 만들어진 채권환평 ETF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퇴직연금의 나머지 30%에 담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리테일에는 저런 수요는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채권 좋아하시는 분은 채권만 하시고 네네네. 주식 좋아하시는 분은 주식만 하시는데 네, 그래서 퇴직연금을 하는 기관들은 좀 수요가 있다는 퇴직연금 하는 거군요. 개인들이나 퇴직연금 하는 뭐 쪽에서는 이런 형태 한국 종목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최고야. 뭐 이런 분들한테 삼성전자 채권운합 ETF 아니야 테슬라가 최고지. 테슬라 채권운합 ETF 뭐 이런 식으로 요걸 가지고 또 연금 자산에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그 종목이 굵직한 종목. 들어갈 구성이 많겠네요. 예, 그런데다가 또 변동성도 한국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종목들도 그 하나 넣고 나머지 채권 넣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미국처럼 한 종목 레버리지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한국에서도 포착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요번에 삼성증권의 이문혜 애널리스트가 이제 글로벌 ETF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애플 1.75배 레버리지. 저게 애플 문제. 마이너스 1배 인버스. 애플 1.5배 레버리지. 코인베이스 1.5배 레버리지. 테슬라 1.25배 레버리지. 1.5배 레버리지. 마이너스 1배 인버스.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고요. 미국은 되게 주식 선물이 없나요? 주식 선물 있고요. 주식 옵션도 굉장히 잘 되는 나라인데 있는데도 저런 상품들이 나오는 거군요. 굉장히 잘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것은 방금도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왜 만들어냈을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만든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얘들도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 이 코멘트를 듣고 이걸 사시면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소개 왜 해주신 거예요? 이게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네. 일단 정프로님은 사지 않을 겁니다. 정프로님 최소 3배. 그래도 테슬라 1.5배는 사시지 않으실까요? 레버리지? 3배. 네. 1.5배 조금 좀 간의 기별이 안 가시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자꾸 ETF가 좀 일종의 구조화 상품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채권도 단일 채권을 또 기초로 한 ETF가 또 미국에 나왔대요. 그럼 저건 어쨌든 미국의 ETF를 만드는 법은 단일 종목을 허용한다는 거네요. 허용한다는 그렇죠? 거고요. 참고로 우리는 ETF가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은 기초지수가 없었습니다. 훨씬 만들기 편하게 이미 제도가 돼 있는 상태군요. 그런데다가 액티브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미국에 있는 ETF는요. 벤치마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까지 미국은 좀 투자의 자유도 이런 것들이 높은 나라니까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ETF 시장을 뭐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뭐 제가 시간이 좀 더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클로징을 해야 될 시간이 나와서 그런가요? 아쉽게도 다음 주에 좀 더 네.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 한국 액티브 ETF도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다음 주에 아쉽네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지금 급합니다. 삼성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의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